네, 안녕하세요. 사업자 필독의 하원영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해가 밝은 만큼 무상지원금이라고 하는 창업지원 자금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 개요, 세부 지원 내용, 그 다음에 신청 자격 및 요건, 접수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평가 및 절차, 그리고 사업계에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요.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고요. 그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올해 사업 계획에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 사업을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더 기획적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지나면 사실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엄청 심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연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은 많고 실행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행까지 바로 움직여서 이런 플랜들을 보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연근입니다. 네, 보시면요. 올해이죠,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 딥테크 특화형이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1번 딥테크 특화형, 2번 일반형, 3번 투자 연계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지원금, 공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나온 것은 딥테크 특화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이 핵심 5대 분야가 너무 중요한 사업 아이템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 5대 분야와 싸웠을 때 쉽지가 않겠죠. 물론 똑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신청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개만 선정이 돼요. 그래서 막 신청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 보시면 딥테크 특화형은 1.5억이 최대 한도이죠. 일반형은요 1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먼저 나오죠. 이게 1월 6일부터 27일까지 끝나게 되면 일반형 시작. 그러면 돈 나올 때에도 딥테크 특화형은 3월 말 4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빠르면 일반형은 4월 말 5월 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필요성이 조금 더 딜레이 되어도 좀 더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좀 확보해서 보시면 100개 사를 뽑고요. 일반형은 400개 사예요. 그러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100개가 좋아요? 400개가 좋아요? 네, 물론 이 400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신청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걸 하실 것인지는 잘 보시고 판단을 해 보셔야 하고요. 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3개 유형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한 개의 유형만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수행 불가. 절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개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체는요, 키포인트가 창업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기업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내가 실제로 창업기업 확인서를 출력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창업기업 확인서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 이 내용이 실제 창업기업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증명. 그래서 실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가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 아이템이 있는데 신규 아이템을 또 하려고 해. 업종은 달라. 그러면 이 신규 아이템에 대한 이 사업체가 창업기업으로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미리 사전에 밟으신 상태로 지금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 못 받으시면 신청해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형은 이번 달 말에 신청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내가 AI 뭐 하고 있는데 응용 AI 쪽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청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막 신청하지 마시고요. 지금 명확히 보십시오. 딥테크인지 일반인지 또는 투자 연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좀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규모가 생각보다 여기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온 딥테크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를 할게요, 제가. 이 패키지는 빅데이터와 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 말인 즉슨 제가 들어봤을 때는 원천 기술 쪽이 엄청나게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또 응용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이 매우 큰 기술에 대해서는 빨리 도와주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딥테크 5대 분야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로봇,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또 융합기술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 보유 분야로 택 한 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보다는 이런 딥테크 5대 분야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사업 아이템을 봤을 때 주제 안에 융복합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빅데이터 AI 로봇 선정 규모가 100개사 내외이다. 그 중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빅데이터 AI 로봇 쪽에 총 50개 나오죠. 그죠? 바이오 헬스 쪽은 30개이고요. 미래 모빌리티는 20개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관 기관이 다 달라요. 그죠? 이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지원 대상이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시게 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5억 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사업화 자금 내용에는 지원 내용이 이렇게 제품 제작, BM 개선, 서비스 고도화, 소요자금 지원 등 다양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핵심 아이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부 지원 갑니다. 자금은 기본이고요. 근데 자금 보실 때 총 사업비는요, 정부 지원 사업비와 자기부담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방 우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 지역과 우대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도 있고요. 지방 우대 비해당 지역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총 4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특별, 우대, 일반, 지방 우대, 비해당 이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낼 것인 건가가 정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담당 부서에 통화하셔서 내가 지역이 여기 있는데 어느 혜택이 있는 것이냐, 몇 퍼센트인 거냐를 물어보시면 되시겠죠. 자기부담 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업비 구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비는 그래서 1억 5천 정도 나와 있죠. 매우 좋은, 매우 큰 아이템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BM과 아이템,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실증 검증, 기술 이전, 특화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가?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5대 분야여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우대이다 이런 거 없어요. 가능하시고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제외 조건이 없이 해당 사항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십니다. 내가 한번 사업을 실패했다. 근데 지금 내가 채무 조정 중이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채무 불이행 중으로 규제 중인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요. 예외 대상이 있어요.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 새 출발 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기회 주겠다. 그리고 법인의 회생 계획, 변제 계획을 받은 자도 주겠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도 주겠다. 그 이외에 신보기부에서도 제도 전 재창업 보증에 대해서 받은 자도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뜻은 뭡니까?
기술만 나이스하면, 내 기술만 좋으면 도와줄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겁먹지 마시고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안에 아이템을 잘 적으셔서 신청하십시오. 그 이외에 안 되는 거는 있어요.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또 있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 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1, 2번이 제일 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웬만큼은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시작이 되었죠. 이번 달 말 27일까지 4시까지이고요. 보시면 K스타트 누리집 홈페이지로 가입이 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제출 서류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사업 신청서. 2번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 이게 이 5가지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리고 평가 및 절차는요. 3단계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평가, 인터뷰, 발표. 인터뷰와 발표에서 어떤 것이 보여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PEST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템이 왜 우수한가, 왜 필요한가, 왜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업성에서 봤을 때 사업성, 기술성이 있죠.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사업으로 인해서 영리 목적으로 매출을 높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장성이 있는 사업가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제가 있는 서울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점포를 오픈할 거야. 이런 거 말고요. 확장성, 서울 이외에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런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주제를 잡을 때에도 이 기술로 인하여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는 그런 주제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그 많은 그 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는 담당자 눈에 하여금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업 되겠는데? 이거 좋겠는데? 이거 타 회사의 아이템과 충분히 다르고 신선함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가능성이 높겠죠. 이 내용으로 상세하게 인터뷰와 발표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계획이나 포캐스트, 사업 방향성, 영업 방향성 이런 상세하게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와 예비 창업자 또는 모든 구독자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집중하시고 주제를 잡으신 다음에 안에 내용을 잡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량 지표, 정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AI가 있죠. 그러면 AI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만드는 기술이 진짜 우수하다를 어떻게 어필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과 검증 지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성, 정밀성, 똑같은 키워드를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데이터, 아웃풋이 얼만큼 정교하게 나오고 있는가. 오류가 뜬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서는 주제와 내용,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하여금 심사자가 딱 보고 이거 진짜 너무 쉽다. 근데 너무나 명확성이 있다. 이 아이템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기승전결이 다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으실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충 그냥 GPT 돌려서 좋은 주제 띡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해요. 진짜 할 수 있는 주제, 실행할 수 있는 주제, 아웃풋. 이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하여금 진짜 우리 회사가 이 자금으로 엄청난 성과를 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 하나의 1.5억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의 플랜, 그 다음 플랜, 또 그 다음 플랜 한 번을 잘하면 초창패, 창도패, 또 기술보증 지원, 기술보증 기금 지원 나오죠. 투자자 지원 나오죠. 프리팁스, 팁스, 개발 들어가죠. 이 모든 자금을 확보하시면서 따로 영업을 하지 않으셔도 이 사업을 완전성 있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생력이 있는 아이템과 하나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생존과 개발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원 사업을 보실 때는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포커스를 두시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시죠?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 주시고요. 진짜 혼자 하기 힘들다. 빨리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물론 모든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쵸? 다만 우수한 아이템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인터뷰와 발표할 때 명확하게 이분이 이 대표라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400개, 100개, 68개 회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수한 인재와 아이템이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선정이 되는 올해 첫 달이 되겠습니다. 가는 방향과 아이템 선정, 실행 계획과 사용 방법, 수행 내역들, 그리고 그로 인한 다음 스텝까지 자세하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통화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